오늘 그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가 나왔고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49, 이 MBS 기준으로는 취임 직후 수준으로 쭉 빠져버렸습니다. 전주에는 그래도 50% 이상이었는데 이게 2주에 한 번씩 하는 조사니까요. 지금 49%가 나왔다. 최근에 계속 이제 최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어요. 이게 전당대회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어제 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이슈를 또 그 원인으로 꼽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저는 지금 이걸 여쭤보고 싶네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지지율 반등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으세요? 그 같은 이슈가 여론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같은 이슈로는 실패한 이슈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는 국면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부동산 주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보러 여기했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세금 문제는 어쨌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반전의 다른 정책을 반대로 폈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안전하게 탈출 전략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다른 이슈를 키워야지만 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당 지지율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왜 떨어졌을까요? 당 지지율은 지금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친청계든 친명계든 지금 여론조사 응답을 높여 전화를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근데 그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지지도는 왜 떨어졌을까요? 당내에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기 요소로서 봐야 되고요. 여기에 원인 제공자도 사실은 반성해야죠. 이게 여론조사 얘기 나온 김에 그 JYP한테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근거로 드는 게 여론조사상에 보면 뭐 매우 잘함, 잘함, 뭐 보통, 못함, 매우 못함 등이 있는데 매우 잘함 수치가 줄어드는 것은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결과다. 그걸 보면 이제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걸 근거 삼아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코어 지지층이 어딘데요? 뭔데요? 이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에 3대 변수가 있습니다. 지역, 이념, 세대. 이렇게 첫 번째 변수는 어디죠? 지역이죠. 호남에서 지지율 안 빠졌잖아요. 그 호남이 코어예요. 무슨 코어 지지층이 빠졌어요. 이거 그럼 이념 문제로 가볼게요. 이념도 지금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게 자 진보 개혁 지지층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세금 정책이라는 게 과거로 치면 좀 좌파적 정책 아닙니까? 그 사람 그러면 이분들은 더 좋아해 줘야지. 안 좋아하잖아. 그럼 무슨 이념적 코어 지지층이 지지했다가 빠졌다가 하는 거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취향의 문제와 리더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 불신감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그리고 선명성 경쟁 때문에 떠나간 그 잠시 확보해놨었던 중도나 중도 보수 어떤 표들이 움직였고 만약에 코어가 빠졌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냥 맡겨놓은 표라고 생각했던 2030 여성들이 많이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확인됐던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모든 논의에서 2030 여성 관련 논의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2030 여성들이 가장 반대했던 보안수사권 논의를 반대가 극렬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쓰거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관 방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2030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저는 뭐 지금 철회됐지만 ISA나 그 소득공제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직격탄이었다고 생각했고 그 표들이 어딜 가진 못해요. 어차피 국민의힘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온 표들이라. 그래서 그 표를 저는 그 표들을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올라야 한다. 그리고 오르는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뉴스 중에 국민의힘의 그 주호영, 박덕흠,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전직 국회 부의장이고 또 한 분은 현직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고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 이제 중간에 이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뭐 당장은 아니었고 미션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기사 한번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발로 기사 나왔어요. 뭐 전화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야 골프 치자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받은 사람이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아마 그 원래 본인이 쳤을 때 기사를 내거든요. 이게 익명으로 했는데. 그 주호영 의원과 이제 박덕흠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요거는
저 보시면 박덕흠하고 주호영 의원은 중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장 옅은 사람이 속해요. 개파성이. 네, 뭐 태극기 올공이나 뭐 그렇죠. 뭐 장동혁 체제.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분력이 좀 애매한 분들. 그렇죠. 중진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이제 협치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 나중에 이제 향후 국정 운영이 어차피 이번에 전대 끝나면 국민의힘 전대가 시작돼요. 그렇죠. 예, 지금 이쪽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권력 시프트를 서로 텀을 나눠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한번 물어보면 이제 우리 차례다 부릉부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계속 뭐 나오잖아. 안철수 뭐 예, 운동권 복당 운동권 물러가라 하면서 갑자기 뭐 한동훈 대표 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신나게 방송할 수 있겠네요. 예, 예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순차적으로 몇 개월 차이지만 전당대회를 할 거예요. 그 전당대회 양쪽이 이제 신발끈을 다 매면 내년 초가 됐을 때 그 체제로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예. 예, 보궐선거는 지금 확실히 치를 가능성이 높다. 아, 예, 오세훈 시장 죄송합니다. 예, 예. 저는 그 국민 사람들이 치른다고 보고 있길래 저도 세뇌돼서 치를 가능성도 있다. 예.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고 나머지 이제 그해 말에 총선이 마지막 세팅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예. JYP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통령의 이 골프 회동은 자주 치셔야죠. 자주. 저는 그 개헌론자잖아요. 네. 없애야 될 게 정부 입법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정부 예산 편성권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뭐냐? 예.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상전 받들듯이 모셔야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좀 당연히 해야 하신다. 이것이 정치다. 네네. 예,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이정주 기자 쪽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남은 시간을 혼자 다 할 것 같아가지고. 네. 배분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경찰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를 관리했던 업체를 오늘 압수수색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업체를 압수수색한다는 걸 뭘 들여다보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이게 어제죠. 어제 이제 압색을 했고 국민의힘 쪽 영장이 제출이 됐어요. 근데 그 서버를 당원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번이 당원 서버 압색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3번 정도 들어왔어요. 예. 뭐냐? 이전에 통일교 권성동 잡으려고 그때 열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장 들고 와서 그리고 그 전에 한동훈 시절에 명태균 그렇습니다. 서버 열어줬어요. 예. 이번이 3번째인데 이 서버를 이제 당원 명부를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에서는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줬다. 정의연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다 볼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당원의 익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필요하고 하지 않고를 수사를 그럼 그 가서 길바닥에서 하나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가려야 될 테니까. 그렇죠. 이게 수사 그 형사 전문가를 말씀드리면 그 동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절차에 그 변호사랑 의뢰인이랑 같이 가서 컴퓨터 돌리는 걸 같이 옆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장에 기재되는 혐의 사실과 어긋나는 것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스탑을 시킬 수 있고 추가 영장 받지 않은 걸 못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하려면 아마 변호사가 한 2주 내내 그 서울청에 잡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 컴퓨터 앞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건 같은 게 보통 그런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제 카찰 사건, 카메라 촬영해갖고 이제 여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영장은 A 여자에 대해서 했는데 보니까 B 여자가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추가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체크를 거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라서 아마 가능은 할 텐데 그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방위적인 참고인 조사는 이미 완료됐을 것이고 이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채로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서버를 미러링 해갔을 겁니다. 서버를 떼가지 않고. 이 압수수색은 주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버에서 이거는 뭐 당원 목록을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이거를 아마 증거 보존 조치를 해서 서버가 덮여 써있지 않도록 하나를 미러링을 해서 떠났을 거예요. 이 떠놓은 거를 갖고 있던 거를 이번에 와서 주세요 하고 중간에 뭔가 조작이나 이런 게 할 수 없게끔. 그럼 한동훈 떨고 있겠네. 그리고 거기엔 뭐가 들어가냐면 오늘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안 올라요. 아니 저는 그렇죠. 저를 부르십시오. 저를 서울청 사이버 이수사됩니다. 가십시오. 아니야 안 불러줘요. 제가 이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면 미러링이 됐다는 거는 여기서 서버 관리자가 중간에
그 단계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명의도용 사건 중간에 단계가 닫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대량의 그 게시물이 지워졌는데 그 지워진 로그까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누구 권한으로 들어와서 누가 클릭해서 지웠는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당사자는 이미 아마 참고인 조사를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너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걸 지웠니?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채로 물증 확보를 했다. 즉 이렇게 조사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성명불상 피의자죠. 성명불상 피의자가 몇 분 있습니다. 진 씨 몇 분과 이제 한 씨 몇 분이 있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할 겁니다. 당신이 직접 했는가. 예. 그게 아니라면 마지막 한 명의 피의자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지막에 부를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예. 그냥 시간 타임 테이블로 봤을 땐 떼어가서 이제 포렌식 조사하는데 2주. 이럴 때 보면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라는 게 네. 계속 한 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고발당했어요 한 씨한테. 그러면은 그 H 씨, 네. 전 더 줄이겠습니다. 히어 씨가 예. 만약에 그 사실로 드러났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행위는 뭐가 되나요? 첫 번째로 당 게시판을 만약에 명의도용으로 누군가가 했다라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것 업무방해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단계 게이트라고 불리지만 사실 본질은 두 가지예요. 그 명의도용으로 그 당 게시판을 내 이름으로 썼냐? 왜? 그거고 그거죠. 두 번째는 당내 조사 무마가 있습니다. 그 이정주 기자님께서 그 예. 취재했듯이 누군가 당내 조사를 하고 있는 거를 당 대표실에 여성이 전화를 해서 막았다라는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한 가지 행위로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될 것 같은데 증거 그러니까 은닉이나 인멸 혹은 이게 자체로도 당내 조사라는 공정한 행위를 막았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방해가 될 수 예. 있다. 그래서 공소시효 7년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5년 남았고 유죄가 나올 경우 피선거권 10년 박탈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입건되는 순간 바로 구속. 아니요 구속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게 필요 없어요? 증거인멸을 증거를 다 갖고 하기에는 있으니까. 서버가 이미 떠져 있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도주는 근데 폐문부제가 많아서 이 사람이 나 나름 할 사람 아니 없네요. 이제는 의원회관에 있는데 어떻게 폐문부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특검도 사실 폐문부제가 계속 됐다. 아예 이제 특검에서는 안 부르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치킨 배달하는 곳으로 제가 가 있겠습니다. 아 치킨 배달하는. 그래서 곳으로. 아마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사실 그렇게 형량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술 먹고 사실 경찰 간부들 나 이거 하면은 보통 걸리는 게 업방 공직방이죠 그것들은. 아 근데 이게 이게 벌금형 이상이 아닌 금고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그 뒤에 행위들이 굉장히 그럼 악질적이잖아요. 피선거권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걸리죠. 예, 그렇기 아, 때문에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을 이 문제는 이 방송은 뭔가 굉장히 기대감에 가득 차서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어. 저 단계 다이빙이라고 하나 특집 한번 했어요. 제가 조만간 제가 모든 걸 다 풀었는데 우리 질문한 기자에서 안 풀었던 거 여기서 한번 풀고 저는 이 사실은 지난달 12일에 7월 12일 경에 홍보국 당 관계자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 저한테 다 알려줍니다. 아하. 왜냐하면 단계 전문이기 때문에 매일에 하루에 수백 개씩 들어와. 어허. 이 기자님 이것도 알아보시오. 저것도 알아보시오. 제가 그 읽어 일일이 답변하느라고 그거 알아보고 했는데 이미 그 홍보 쪽에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았고 진술서는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지 다 나와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 파이널 압색을 했을 뿐이에요 어제. 이제 물증 확보. 네, 그러니까 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때 뭐 서버는 몇 시부터 닫았냐? 예. 그럼 닫았다면 여러분 직원 있으면 누가 본부장은 누구냐? 본부장 그러면 당신은 누구 지시로 받았냐? 왜 새벽에 그걸 갑자기 그 델리트 키를 눌렀냐?부터 시작해서 진술서는 다 받아 있고. 그렇죠. 그 디테일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유식한 말로 PD 게임 쓸 필요도 없어요. 관계자가 몇 명인데 거기서 거짓말하면 그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누가 사주를 했든 모르겠지만 사주를 했든 혼자 했든 무조건 한 놈 나와야 돼요. 한 명은 나와야지. 한 명은 뭐 대신 깜빵을 가든 본인이 뭐 총 때리고 가든 아니면 뭐 불든 예.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수사기관에 명명백백하게 정말 안 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님이 이런 지금 음해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벗겨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 출석하세요. 그렇죠.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그쪽 고소고발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고발당한 건 한동훈 측으로 예상되는 분입니다. 예. 한동 측은 아니고 네, 측은 확인 안 돼요. 예상되는 고발이니까 분이다. 예상됩니다. 예. 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당원 게시판을 이제 명의를 도용해서 뭘 쓰거나 했으면 국민의힘 이 당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당내 조사 업무를 무마시키는 어떤 일련의 상황들은 이거는 압력이 가해지거나 위계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는 위력이에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위력에 의한 것이 될 수 있으면 이 또한 또 하나의 위법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상황이 진행되는 거 여기에 더해서 이정주 기자의 취재 내용 지금 보니까
단게르트 뭐 이렇게 표현도 네. 단게르트. 예, 그리고 단게 다이빙에 대해서 반응이 괜찮네요. 특집 한 10시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서머리로 10시간은 내가 피곤합니다. 네, 예. 서머리로. 네. 자, 아무튼 당원 친한계 패널 꼭 불러주세요. 민두가 꼭 변호사로 유재하 변호사 변호사 세트. 박상훈 유재하 뭐 박상훈 셋이 불러주세요. 제가 1대3으로 10시간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제작진은 지금부터 TF를 하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 저거 단게르크 2차 대전 때 그 도망가는 덩케르트가 단케르트가 지금 되고 1년 있는 9개월 만에 예. 단게르트 제가 다시 파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